들어갔을라나? 뭐 아무튼 어려운 문제들은 소재와 내용의 연결, 흐름을 단서로 활용을 해야 된다. 소재나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소재에 대해서 A, B, C 중에 A랑 C가 하나의 공통된 소재를 말을 하고 B가 그거랑은 다른 소재를 말을 하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 A랑 C가 뭐 앞뒤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연결은 아무튼 되겠구나. 동일한데 소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소재나 어떤 내용적인 흐름을 우리가 단서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속어법을 활용해서 도출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확실한 단절을 기준으로 선지를 속어를 해 나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어진 거를 딱 읽고 A를 읽어. 물론 선생님 A가 그 처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 이 문제에서 정답이 1번인 경우가 거의 없죠. 확률적으로 그래요. 근데 무조건 없다고 해서는 안 돼. 왜냐면 언제였지? 23년도였나? 23년도 모의고사에서 아마 정답이 1번으로 하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으로. 23년도였나? 4년도였나? 2년도였나? 아무튼 그때쯤 해서 얼마 안 됐어. 1번이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뭐 저거를 그냥 처음부터 지우지는 말고, 그러니까 A를 안 읽고 넘어가지 말고 A를 읽고 왜 주어진 글하고 연결이 안 되는지 찾고, 되는지를 찾는 게 아니야. 안 되는지를 찾는 거야. 또 B를 읽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을 때 안 되는지를 찾으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주어진 글을 막 읽었지?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 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A를 읽고 아니라면 X 하세요. 아니라면 이 다음에 얘가 못 오는 게 당연해. 단서를 찾아서. 그러면 X를 하는데 만약에 B가 못 오는 단서를 내가 딱히 못 찾았어. 예를 들어 못 오는 단서를 못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음표를 하는 거야. 물음표. X가 아니라 동그라미도 아니고 그냥 물음표 해놔. 물음표. 알겠죠? 그런 다음에 C를 읽어. 근데 만약에 C가 주어진 거라고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여기 X 하면 되겠지. 그때 뭐로 바꾸면 돼? 얘를 동그라미로 바꾸는 거야. 그때. 그래서 B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맞아? 주어진 글이 있으면 B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음에 뭐 찾으면 돼요? 이 뒤에 A가 와야 되는지 C가 와야 되는지 찾으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B 다음에 A가 와야 한다 보다는 B 다음에 C가 오면 안 된다로 가라고. 알겠지? 그렇게 되면 B 이거면 C겠고 만약에 이거면 A겠고 이렇게 답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가장 이제 쉬운 문제. 두 개를 딱 읽었을 때, 세 개를 딱 읽었을 때 두 개가 연결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안 돼. 그러면은 B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A, C만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딱 읽었는데 A는 잘 모르겠어. A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잘 모르겠어. B? 잘 모르겠어. 이럴 수 있어. 그지? 연결이 안 되는 이유를 못 찾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C는 연결이 안 될 거란 말이야. 만약에. 그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주어진 글 다음에 C는 안 나오겠구나. 그지? 주어진 글 다음에 C는 안 나오니까 C 앞에 뭔가가 있겠죠. A나 B가. 맞아? 그러면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렇게.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다음에 나와야 되는지 B 다음에 나와야 되는지를 보면 만약에 A가 나와야 되면 A, C, B겠고 B 다음이면 A, B, C, A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안 돼. 얘는 무조건 안 돼. 왜? 단서가 있거든.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놈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얘도 모르겠어. 그런 문제가 실제로 예전에 한번 나왔었고 오답률이 막 90% 가까이 나왔던 그 순서 문제가 있어요. 걔는 근데 좀 내가 봐도 좀 양아치였어. 문제 자체가. 뭐 그거는 왜 그런지는 뭐 지금 우리가 뭐 풀어볼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 전환이 되는 포인트. 예를 들어 글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
근데 이제 쉬운 것들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순서를 짜라고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제일 쉽겠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는 어떤 식이었냐면 글이 이렇게 나갈 때 여기다 낸 거야. 이게 1번, 여기 뭐야. 이게 이렇게 2번, 그리고 이렇게 3번.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포인트들을 문장 초반에 둔 게 아니라 문장 중간에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려웠던 문제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용적으로, 소재적으로 그런 거를 좀 일치를 시켜봐야겠죠. 엄청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단절을 찾을 겁니다. 단절을.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예제 1번을 너네가 지금 풀어볼 거잖아. 근데 풀었을 때 물론 당연히 주어진 걸 다 하면 이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를 찾아봅시다. 알겠죠? 자, 지금 한번 예제 1번 풀어봅시다. 예제 1번. 나머지가 왜 안 될 것 같은지를 옆에다가 딱 체크해 놓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아이고, 미안해. 자, 스탑. 답을 한번 골라보시고 봅시다. 한번 답은 안 물어볼게요. 이거는 처음 예제 부분은. 자, 먼저 주어진 글을 읽고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먼저 생각을 잘 해놔야겠지. 그치? 빈칸 추론이든 대입하기든 할 때 첫 문장 읽고 아 대충 얘가 뭔 얘기 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보자. 자, 하나의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전통적인 나왔죠. 맞아? 그럼 대충 어떤 얘기? 올드한 얘기. 이런 거를 잡는 거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점점점 감이라는 게 좋아지면
감이라는 게 좋아지면 트래디셔널 딱 보고 올드한 얘기겠구나. 그러면 뒤에 어떤 뉴한 이야기가 나오려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놓고 가면 더 좋겠지. 그지? 얘는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그 배웠던 것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미학이라는 것은 the branch of philosophy, 어떤 철학의 하나의 줄기이다. 철학의 어떤 철학이냐면 deals with beauty, 아름다움을 다루는 그런 하나의 줄기래. 특히나 beauty in the arts, 예술에서의 아름다움을 얘네가 다룬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옆에다 써놔도 되고 뭐 안 써놔도 되는데 쌤은 정리를 좀 해보는 거야.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미학은 어떤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래. 아름다움.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Examining the pleasing features of the Mona Lisa or a snow-capped mountain, for example.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래. 뭐를? 즐거운 특징들을, 눈을 즐겁게 하는 특징들이겠지? 즉 아름다움이겠지? 뭐에? 모나리자와 눈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산을 설명을 하는 게 would come under aesthetics. 뭐 미학이라는 거 아래에서 당연한 거겠지. 그지? 뭐 해석 그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니까 위에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거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B에 뭐 있어? That definition 보이죠? That definition. 위에서 전통적인 정의라고 했으니까 B에 나오는 정의가 또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자연스럽겠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A나 C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걸 찾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고 그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아? 주어진 글 다음에 뭐가 끼고 그 다음에 B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를 그냥 읽어보자고. 봐봐. Consider Picasso's Guernica. 게르니카 뭔지 알죠? 뭐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게르니카는 딱 봤을 때 뭔가 뷰티풀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읽으면 더 좋고 몰라도 이렇게 돼요. 봐요.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생각을 해봐. 그게 뭔데? 아주 큰 그림인데 뭐 검정, 하양 그리고 회색으로 만들어진 거고 근데 또 걔가 그 피카소가 만들었대. 뭐에 대한 반응으로? Spanish civilians, 그러니까 그 스페인 시민들의 대량 학살에 대한 반응으로니까 그거를 보고 만들었겠지, 그지? 대량 학살이라는 게 밑에 단어로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는 거야. A는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구나, 그치? German and Italian warplanes, 뭐 그 전투기들이 그 시민 그 내전, 스페인 내전에서 얘네들을 막 대량 학살하는 그런 거를 보고 만들었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때? 되게 잔혹하고 끔찍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뭔가 아름다움이랑 거리가 멀어. 그래서 주어진 글 다음에 A는 못 나오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야. A는 못 나오겠구나. 이해되죠? B 봐봐. That definition,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바로 동그라미 하면 안 되고 뭐 해라고? 물음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 X는 아니니까. 그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C를 읽어보는 거지. 그런 다음에 C를 읽어보면 C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자, this work. 일단 먼저 명시적 단서가 나왔어요. 이 작품은 지시요. 이 작품은 널리 칭송을 받는데 그러나 뭐 때문은 아니래? 아름답기 때문은 아니래. 맞아? 아름답기 때문은 아니래. 주어진 글에 분명 작품 나오죠. 모나리자.
그러면 저 this work가 작품일 수도 있나요? 이 뒤에를 안 보면 저 작품이 모나리자일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내용적으로 단절이 생겼어. 뭔데? 아름답지 않다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안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글 다음에 당연히 B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러면 마지막 뭐 하면 돼? A냐? C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B를 정독을 하자고. 이 정의는 그러나 너무 좁아. 왜? 예술이나 혹은 예술 작품이나 뭐 자연의 물체들이 우리를 재밌게 만들 수도 있거든. 아름답다라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재밌게 만들 수가 있대. 자, 그래서 뭐 하는 거 대신에 evoking admiration of beauty,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을 불러일으키는 것 대신에 예술가들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뭐를? 혼돈, 혼란, 뭐 충격, 그리고 심지어 혐오까지도. 됐죠? 자, 이렇게 읽었어. 그럼 뭐 하면 돼? A가 뭐 어울릴까? C가 어울릴까를 보면 되는데 여기도 어떻게 하라고? B 다음에 A가 안 되는 걸 찾고 B 다음에 C가 안 되는 걸 찾아보자고. 뭐가 있죠? C에는 this work가 있죠. 맞아요? 근데 B에 예술 작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요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B, A, C가 되겠지 하고 정답 체크.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모든 글을 읽지 않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지? 그러면 마지막에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야. 아, 나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 게르니카래. 그 게르니카는 널리 칭송받지만 아름답지는 않네.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물음표 X 찾아놓고 제일 확실한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들을 또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논리적 자연스러움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 부자연스러움, 즉 단절이라는 거를 찾는 게 포인트다. 단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초반에는 쉬운 문제들은 이런 명시적 단서들이 많이 보일 건데 어려운 문제들로 갈수록 명시적 단서가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뭐 선생님이 지금 해놓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안 해놨고 대부분 이제 명시적 단서를 좀 찾아서 왜 단절되는지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좀 문제들만 아마 추려놨을 거니까 일단은 단서를 찾읍시다. 왜 연결이 안 되는지. 알겠죠? 자, 예제 2번 한번 해볼까요? 예제 2번. 예제 2번은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뭐 사관학교 문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스탑. 좀 어렵죠? 얘네가 지금 너희가 이제 1번보다 조금 더 헷갈렸을 확률이 높아. 왜냐면 명시적 단서라는 거를 딱히 찾을 수가 없죠. 얘네들은. 왜냐면 뭐 A에 The Dentist라고 나와. 근데 치과 의사라는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오거든. B하고 C에서 안 나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사는 믿지 말라고 했던 거야. 관사는. 오케이? 그리고 또 they 같은 거 어때요? 뭐 B에 as long as they 나오고 C에도 as they 나오고 해서 뭐야? they가 누구야? 자꾸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대명사나 저런 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너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걔네를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말했지만 뭘 찾아라? 단절을 찾아라. 근데 그 단절이 내용적으로 단절이 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단절이 되는 거.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다들 명제라고 혹시 배웠어? 수학에서? 명제? 명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 A는 B다. 이런 명제가 있잖아. 그지? 자, 이게 만약에 참이야. 이게 참이래. 항상 참이 되는 건 뭐죠? 이 명제에 뭐가 항상 참이죠? 대우죠? 대우라고 알아요?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라는 게 항상 참이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A가 아니면 B가 아니야. 이거는 어때? 항상 참일 수는 없어. 항상 참인지는 몰라. 거짓일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 내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말하잖아. 그러면 사이에 논리적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보자, 뭔 얘기인지. 그래서 다윈은 봤대요. 뭘 관찰을 했냐면 The struggle between two organisms, 두 유기체들 간의 싸움이, struggle, 갈등이, 뭐 싸움이 is as active, 활발하대. 많이 일어난대. 뭐만큼? As they are analogous. 그들이 analogous가 유사한이죠. 어휘 잘 잡아야죠. 유사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아날로기라고 하죠. 얘가 우리말로 뭐야? 명사로 아무도 모르는 눈치인데 비유예요. 비유. analogy. 비유.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얘기할 때 analogy라고 해요. 그러니까 analogous 하면은 비슷하다고. 다시 그 두 유기체들 간의 싸움은 활발하대. 뭐 할수록? 걔네가 비슷할수록. 뭔 말이지? 그 밑에 having the same needs,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같은 목표를 추구해. 그러면 they are in rivalry. 그들은 라이벌 상태에 있대요. 어디서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두 유기체가 있는데 이 두 유기체가 추구하는 게 똑같을 때, 비슷할 때, 그때 싸운다고.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사과를 먹고 싶고 얘는 딸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안 싸워. 그지? 근데 얘가 사과를 먹고 싶고 나도 사과를 먹고 싶을 때 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A 봐봐요. 자, 얘는 뭐라고 했다고 다시 해볼게. 두 유기체가 유사하면 싸운대. 그치? 두 유기체가 유사하면 싸운대. 자, 근데 밑에 봐봐요. 의사는, 치과 의사는 싸우지 않는데. 누구랑? 정신과 의사랑. 갑자기 싸우지 않는데. 위에서 싸운다고 했는데 갑자기 싸우지 않는데. 이게 뭐야? 단절인 거야. 맞아? 위에서 싸운다고 했으면 아래도 싸워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싸우고 있죠? 안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X. B 봐봐요. As long as they have more resources than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살 수 있대. 나란히. But if their number increases to such proportions that all appetites can no longer be sufficiently satisfied. 그들의 수가 너무 증가를 해서 어느 정도로 어떤 비율이냐면 모든 appetite, 식욕이죠. 즉 욕구가 can no longer be sufficiently satisfied. 충분히 만족되지 않는데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전쟁은 일어난다. 싸운대. 맞아? 싸운대. 말이 될 수도. 물음표. 맞아요? 마지막 볼까요? As they do not feed in the same manner. 걔네는 먹지 않는데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do not lead the same kind of life. 같은 삶을 살지 않는데. 즉 뭐야? 유사하지 않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대? They do not disturb each other.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데. 싸우지 않는데. 바로 이거죠. 유사하면 싸운다고 했는데 유사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는데잖아. 그치? 연결되나요? 주어진 글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주어진 글에서 C로 바로 넘어가려면 뭐 그러나 혹은 뭐 역접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그지? 뭔가 이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리적 포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C도 어때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단절이 생겼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적 단서를 못 찾으면 그 내용을 써야 돼. 내용을 활용을 해야 돼. 앞에서 유사하면 싸운다고 했는데 A하고 C는 어때? 유사하지 않아서 싸우지 않는다가 나왔잖아. 내용적으로 단절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뭐 한다고? B가 주어진 글 다음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지 C가 나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지? 근데 이때도 어떻게 한다고? B 다음에 A가 못 오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고 B 다음에 C가 못 오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B를 열심히 읽는 거야. 자, 아까 자원이 많으면 안 싸운다고 했는데 걔네가 자원이 부족해지면 혹은 걔네의 숫자가 너무 증가해서 자원을 다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즉 싸운대. 자, 그리고 it is quite different. 꽤 다르대. 뭐가? If the coexisting individuals, 함께 존재하는 개체들이 뭐일 때? 다른 종이거나 혹은 다른 뭐야 이거? 변수냐? variety? 다른 뭐 아무튼 그런 거일 때. 다를 때는 또 꽤나 다르대. 그게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 거냐면 C로 이어질 수 있죠. 원래. 맞아요? 왜? 다른 종이 나올 때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내용이. 아까 유사하면 싸운다고 했던 내용이 유사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죠. 그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즉, 주어진 글에 예를 들어 이런 걸로 끝났어. 그러면 C가 나올 수 있다니까. 그치? 근데 주어진 글이 이런 식으로 안 끝났으니까 C가 자연스럽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물론 여기서 바로 C로 넘어가지 마시고 뭐 해야 돼? 찾아보라고. 자, A를 다시 한번 읽어봐. 의사들은 싸우지 않는데 정신과 의사랑 치과 의사는, 그리고 nor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 이제 does not struggle with가 does not struggle이 생략이 됐겠죠. 모자 장수랑 싸우지 않는데요. 그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르게 수행을 하죠. parallelly냐? 수평적으로니까 둘이 안 만나지. 즉 다르게 해요, 여기서는. 그죠? 다르게 성과를 뭐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이네요. 됐어. 그냥 읽고 C로 가봐. 자, as they do not feed in the same manner. 걔네가 먹이를 먹는데 만약에 A랑 C가 연결이 되려면 A에 뭔 내용 나와야 돼? 먹이를 먹는 내용이 나와야지 않았을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A랑 C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찾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A랑 C가 연결이 안 되죠. 왜? 다시 먹이 먹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밑으로 가보면 얘가 있죠. 사람도 남자 아니고 사람들도 같은 법칙에 지배를 받는데, 아, 그러면 위에서는 동물 얘기했구나. 그리고 사람 얘기하는 게 C고 그 다음에 A로 가면 되겠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알겠어? 단절을 찾으라고. 단절을. 주어진 글과 A와 C가 단절되는 걸 찾았으면 B를 읽고 B 다음에 A, B 다음에 C 이런 거를 읽다 보니까 A랑 C가 연결이 절대 안 되겠다라는 단절을 찾았지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B, C, A에 해당이 되겠지 라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연스럽다 생각하면 진짜 자연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왜 얘네들은 연결이 안 될까? 내용적으로든 어떤 명시적 단서를 통해서든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조건 존재할 거야. 왜? 걔네 입장에서 오류를 내서는 안 되잖아. 그지? 이 문제.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근데 내가 풀어보니까 C 다음에 B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누가 이의 제기를 했어. 그때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단서 보이세요? 뭐 내용적으로 혹은 뭐 명시적으로 단서가 보이십니까? 당연히 C 다음에 B는 못 나와요 라고 해야 그런 오류를 없앨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단절을 찾읍시다. 알겠죠? 단절. 이게 초반에는 조금 어색하고 계속 막 자연스러운 걸 찾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억지로 계속 부자연스러운 거를 찾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부자연스러운 거를. 만약에 부자연스러운 게 안 보이면 그냥 물음표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부자연스러운 거 명확하게 하나 딱 보이는 거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정답 찾아가면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부자연스러운 거 찾아보세요. 이제 3번. 그 C에 그 디테리오레이션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게 이제 원래 단어가 달려 있었는데 쌤이 깜빡하고 못 넣었어. 저하라는 뜻이야. 저하. deterioration. 저하라는 뜻이에요. 자, 스탑. 문제가 어렵죠. 이거 좀 어렵고 고3 문제고 좀 어려웠을 거야. 문장도 조금 해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고 A 같은 경우는 저 4줄짜리가 하나의 문장이거든. 하나의 문장. 그래서 문장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한번 같이 단절을 찾으러 가봅시다. 단절을. 자, the fruit ripening process. 과일이 숙성이 되는 과정이죠. 익어가는 숙성이 되는 그런 과정은 brings out 뭘 초래하냐면 the softening 연화야 부드러워지는데 뭐가 세포벽이 그리고 sweetening 더 달아진대 그리고 the production of chemicals 어떤 화학 물질을 생산을 하는데 어떤 화학 물질이냐면 색과 맛을 준대요. 그러니까 음식이 익어가면서 숙성이 되면서 과일이 더 부드러워지고 달게 되고 색깔이 더 뚜렷해지겠구나. 그죠? 그래서 뭐 다 알잖아. 사과 같은 거 원래는 숙성되기 전에 그냥 다 익기 전에는 좀 초록색이다가 약간 그때도 덜 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걔가 빨간색으로 익어가면서 달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막 이렇죠.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뭐 과일을 숙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근데 얘는 과일 숙성은 이런 걸 가져와 라고 했으니까 뭐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 아직 몰라. 그치? 그냥 과일 숙성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소재만 찾을 수 있어. 소재만.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 프로세스는 induced 유도가 된대요. 뭐에 의해서? production of a plant hormone 어떤 식물의 호르몬을 만든대. 근데 어떤 호르몬인데? 에틸렌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유도가 된대. 과일 숙성을 할 때 뭔진 모르겠지만 에틸렌이라는 어떤 화학 물질이 호르몬이 있어야 될라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자, A 봐봐. The if ripening 숙성이 could be slowed down 늦춰진대. 뭐에 의해서? interfering with ethylene production 에틸렌을 생산하는 거를 방해를 함으로써 혹은 with the process that respond to ethylene 어떤 에틸렌에 반응하는 그런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뭐 아무튼 모르겠지만 숙성이 늦춰진대. 그렇게 되면 과일은 could be left 남겨질 수 있다라는 거지. on the plant 그 식물 위에 until it was ripe 그것이 익을 때까지 그 다음까지 계속 읽을 수 있는데 단절의 포인트를 혹시 찾으셨나요? 단절의 포인트? 사실 단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을 것 같아. 왜? 에틸렌이 생산이 되면서 숙성 과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에틸렌이 생산이 되는 거를 방해해서 수송이 늦춰지면 식물 위에 계속 있어야 된대. 뭐 대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확실한 단절의 포인트를 못 찾았으니까. 됐죠? 자, 근데 B 보세요. B. 자, in some countries 몇몇 국가에서 그들은 우리가 대명사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근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주목을 해야 돼. 뭔데? 앞에 이런 게 나왔지.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게 구체적이구나. 어떤 나라에서는 하면서 구체적이잖아. 그지? 맞아?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들은 했으니까 이미 그 앞에서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왔다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In some countries가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뭔데? 나 지금부터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they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 그지? 주어진 문장에 그들 찾아볼까? 자, 그들이라는 것은 대명사라는 것은 항상 수의 일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주어진 글에서 복수를 찾아야 돼. 복수가 뭐가 있어? 세포벽이 있고 케미컬이 있네. 화학물질. 이런 게 있죠. 자, 근데요. 여기 보시면 걔네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있어.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걔네가 뭔진 모르겠는데 걔네한테 뭔가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걔네가 sprayed with ethylene, 에틸렌으로 이게 스프레이가 막 뿌려진대. 뭐 하기 전에? Before sale to the consumer to induce ripening. 소비자들에게 팔려고 하기 전에 숙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에틸렌을 막 뿌린다라는 거지. 몇몇 나라에서는. 그러면 에틸렌을 뿌리는 건 누가 돼야 돼? 에틸렌 누구한테 뿌릴까? 누구? 다시 뭐라고? 뭔진 모르겠지만 과일이지 않겠어? 안 그래? 과일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일이지 않겠어? 세포 벽에다가 에틸렌을 뿌릴 거야? 혹은 화학 물질에다가 에틸렌을 뿌릴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과일이 하나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글 뒤에는 B가 못 오죠. 찾았어. 아, B는 주어진 글 다음에 안 나오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B는 항상 앞에 A나 C가 있겠지. 주어진 글이 없으니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찾았으면 바로 C로 가봐. The problem for growers and retailers. 재배하는 사람하고 retail, 판매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대. 그게 뭐냐면 숙성하는 게 따라와진데, 즉 이 follow라는 동사 있잖아, 얘들아. 항상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단어 좀 잡아보자. 자, A follow B 이렇게 합시다. A follow B. A가 B를 따라가는 거죠. 이거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시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따라가는 내용은 해석 어렵지 않아. 하나도. 딱 봤을 때 대충 따라가는 거야. 근데 시간적으로 생각합시다. 시간적으로. 뭔 말이야?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니? A야 B야? B지. 맞아? B를 따라가야 되잖아. 누가? A가. 그러면 얘가 먼저 일어난 일.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자, is followed라고 해봅시다. is followed. 어떻게 해석할 거야? 따라가진다? 뭐야? 숙성이 따라가져? 뭔 말이야? 이러지 말고 여기에 먼저 일어나는 B가 오겠죠. 그리고 by 뒤에 나중에 일어난 A가 오겠죠. 너네 수동태 다 알잖아. 그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딱 봤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 아, 숙성하는 과정이 나중에 오는구나. 맞아? 나중에 되게 급하게 오는구나. 뭐에 의해서? 뭐가 먼저 일어나고 저하나 혹은 부패가 일어난대. 그래서 상품이 가치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하, 상품 질의 저하,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숙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be followed 해석할 때 요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해석하기가 좀 쉬우니까. 뭐 따라가진다, 뭐 따라가짐을 당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런 문장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아무튼 숙성하는 게 나중에 일어날 수 있대. 저하, 품질 저하나 어떤 부패 과정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상품이 가치가 없어질 수 있대. C 당연히 어때? 얘 다음에 못 나온다고 확신을 못 해. 다른 게 없잖아. 어떤 그 주어진 글 다음에 C가 못 나온다라는 확신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딱 찾았어요. 요거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B를 읽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B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찾아냈어. 뭔데? 몇몇 나라에서 걔네들은 했잖아. 이거 찾아놨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걸 써먹으면 되지. 맞아? A 봐봐. A 뒤에 과일 나와? 특정한 과일 안 나오지? 그러면 이게 뭐야? B 앞에 A는 올 수가 없게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C 다음에 B가 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지. 됐어요? C 다음에 B가 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하면 되죠. 원래는. 여기까지 하셨으면 원래는 한 번 더 읽어서 이거인지 찾으시면 돼요. 원래는. 근데 뭐 사실 여기 보시면 자, when it arrived at the supermarket shelf라고 나오죠. 그것이 그 슈퍼마켓 선반 위로 올라갔을 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대.
그런 얘기가 나오려면 어떤 판매되는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ACB가 안 되죠. 그죠?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CBA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C 뒤에 보면 토마토와 다른 과일들하고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 토마토와 다른 과일들이 usually picked and transported when they are unripe. 숙성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수확이 돼서 운송이 된대. 그러면 몇몇 나라에서는 걔네들한테 에틸렌을 바르는 거지 뭐 하기 전에? 판매되기 전에. 됐죠? 그러나 이렇게 되죠. 수확이 된 과일은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익기 전에 수확이 된 과일들은 맛이 없대. 다 익었을 때 수확이 된 거보다. 그래서 얘네가 어떤 기회를 발견하게 된 거지. 뭔데? 늦춰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늦춰보자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CBA가 잘 이어지고 있음을 마지막에 검토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때 B가 주어진 글 다음에 안 된다라는 걸 찾고 먼저 그러면 B 앞에 A가 나와야 될까 C가 나와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가 B에서 이미 찾아놓았던 그것들이라는 어떤 대명사가 있었으니까 A 안 나오는 거 확인을 했으면 C에서 찾아서 그러면 C랑 B가 연결이 돼야겠고 A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B 다음에 나오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단절 찾고 내용적으로 마지막에 일치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죠. 알겠지? 왜냐면 딱 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냥 괜히 찝찝하잖아. 다 안 읽고 CBA 해버리면 좀 찝찝하니까 그냥 CBA 찾았으면 그렇게 맞춰서 한번 쭉 읽어서 자연스러운지까지 확인.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절을 찾는 거. 할 수 있겠어? 단절 찾기? 물론 자 옆에 고1 문제 있죠? 옆에 고1 문제 뒤에 고1 문제 있죠? 이런 고1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시간에 그냥 읽어서 대충 뭐야 이게 맞잖아 자연스럽게 막 눈에 보여 그 자연스러운 것들이 근데 그냥 연습을 계속 하자고 너네가 시험 볼 때는 지금은 아직 자연스러운 걸 찾는 게 편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그거 해 당장 뭐 다음에 있는 3월에 모의고사 때는 그냥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연습을 할 때는 단절을 찾아보려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자 실전 예제 1번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하고 오늘 끝낼게요 실전 예제 1번 하고
자, 스탑. 다 풀었죠? 이건 한번 손을 들어볼까? 자, 나는 1번이다. 2번. 1번이야, 2번이야? 1번. 2번 없고 3번. 4번. 5번. 네, 4번, 5번, 1번 이렇게 갈렸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in the old stone age, 구석기 시대래. 구석기 시대인데, 자, small bands of 20 to 60 people, 2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걔네가 wandered, 방황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돼? 돌아다녔대. From place to place, 이 장소 저 장소 막 돌아다녔대. 뭐 하려고? 음식을 찾으려고. 구석기 시대에는 음식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대. 됐죠? Once people began farming, 여기서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죠. 일단 걔네가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they could settle down, 걔네들은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거야. near their farms, 그들의 농장 근처에. 그러니까 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막 돌아다녔는데 농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농장 주변에 정착을 하게 되었구나. 됐나요? 자, A 볼게요. 자, while some workers grew crops, 몇몇 노동자들은 곡물을 재배했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집이나 도구를 만들었대. 자, A가 이 주어진 문장 뒤에 못 올까? 왜? 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농사 옆에서 짓고 옆에서는 뭐 이런 거 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가 단절이 된다라는 포인트는 없어. 물음표. 그죠? 확실하게 단절되는 포인트는 없어요. 자, B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 자, tool makers could share the work. 얘네들은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일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지. 공유하기 시작을 한 거지. 뭔데? stone axes and knives. 돌로 만들어진 도끼랑 칼을 만드는 때 그런 작업들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라는 놈은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내용이 똑같아야지. 맞아? 그냥 구체적 예시만 든 거야. 같은 내용에서. 자, 위에 내용이 뭐였어? 정착이었지. 예를 들어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정착이 나와야 돼. 맞아? 그러니까 얘는 B 주어진 글특에 못 나와요. 맞아요? B 탈락. 됐죠? C 볼까요? 자, 결과적으로 마을과 어떤 그 도시가 커졌대. 자, 마을과 도시가 커진 것에 대한 이유가 뭐야? 정착을 해서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왜? 봐봐. 그들은 더 많은 도구를 만들게 됨으로써 같은 양의 시간으로 일을 나누게 되면서 같은 양의 시간으로 더 많은 도구를 만든대. 더 많은 도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거기서 머리를 막 맞추는 거지, 머릿속에서. 도구를 많이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판매를 많이 하게 돼서 돈이 많아지면 마을이 커질 수 있잖아. 내가 머릿속에서 막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야. 그지? 뭔 말이냐면 B 다음에 C가 자연스럽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소설을 막 쓴다고요. 그죠? 결과적으로 마을이 커진 게 얘 하나뿐만은 아닐 수가 있어. 그지? 여기도 볼까? 일을 빠르게 같이 하게 되었대. 거주자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커질 수 있잖아. 내 머릿속에서.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뭘 해라? 단절을 찾아라. 알겠죠? 자, C는 주어진 글 다음에 못 나올 것 같진 않아. 물음표. 자, 이제 뭐 하면 돼? B를 기준으로 A냐 C냐 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아주 친절하게 B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맞습니까? 예를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 도구 만드는 사람들이 일을 함께 했구나, 나눴구나 라는 말이 그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또 역시 자연스러움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소설을 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부자연스러움을 찾아보자고. 잘 봐. C 뒤에 볼게.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얘네가 커졌어. 그리고 그 공동체로 사는 것, 즉 모여 사는 것들이 사람들이 organize, 조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들 스스로를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they could divide up the work of producing. 그들은 나눈 거야, 일을. 어떤 일? 음식을 만드는 일과 그들이 필요한 다른 것들. 뭐가 나와? C 내용에 얘가 나와야지. 음식과 그들이 필요한 다른 것들로 나눠야 돼. 나눠야 돼. 맞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죠. 이 share라는 게 나누다니까 얘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C 다음에, C 다음에 B가 와야겠다. 라고 내 맘대로 생각을 했다고. 왜? 나누다를 보고. 안 된다고. 맞아? 부자연스러운 거 찾아볼까? 왜 C 다음에 B 못 나와요? B에는 과일에 대한 얘기가 없죠.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과일이 아니라. 맞아요? 음식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을 나누는 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뭐만 나왔어? 뭔가 만드는 것만 나왔어. 음식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C하고 B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A하고 B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A, B 연결된 거 선지에 뭐밖에 없어요? 1번이 아니잖아. 그치? A, B 연결된 거 정답 4번밖에 없겠지. 요렇게 찾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소거법을 사용하라고 한 게 이런 것들이야. 처음에 먼저 B가 먼저 나오는 선지 지워. 됐어? 그리고 C 다음에 B가 못 나오는 걸 찾았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 C랑 B가 연결되어 있는 거 지워.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잖아. 단절을 찾아서 소거시키라고요. 답을. 알겠어요? C, B, A로 한 사람들은 지금 디바이더하고 share 때문에 낚인 거야. 그치? 왜? 나누니까 당연히 나누는 게 예시로 들어가야지. 내가 엊그제 배웠거든, 선생님이. 디바이더업이라는 거를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걸 통해서 쉐어로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가 들은 거야. 주워 들은 거지. 그래서 이것만 보고 오케이, B, C 다음에 B. 그러면 A에 대한 내용이 B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데?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양의 시간 속에서 더 많은 도구를 만들 수 있대. 근데 여기 나오잖아. 그들은 또한 배울 수 있대. 같이 일함으로써, 같이 일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게 B 다음에 나와야 되는 글이어야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울리는 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처럼 쉬운 문제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더 그러겠지. 자연스러움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너네의 생각이 개입이 된다고. 너네의 생각이.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걸 찾고 주어진 글 다음에 B 안 나오는 이유 다시 해볼까? 예를 들어라고 했으면 위에랑 밑에랑 내용적으로 똑같아야 돼. 그치? 근데 위에선 내용이 뭐였냐면 정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근데 예시로 갑자기 뭔가를 만드는 거를 공유한대. 정착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 주어진 거라고 B가 연결이 안 되는 거 확인. 맞아? 그런 다음에 C 보면 음식이랑 그들이 필요한 다른 걸로 나눴대. 근데 B의 음식 얘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C하고 B 연결 안 되는 거 확인해서 결국엔 정답이 뭐냐? C, B. 응? C, A, B죠? 그죠? C, A, B. 맞나요? C, A, B. 그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을. 알겠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항상 단절을 찾으려고 하자고. 이 단절을 찾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중요하냐면 다음에 하겠지만 문장 삽입 유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절을 찾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왜 얘랑 얘가 연결이 안 될까? 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이 안 될까? 이거를 계속 한번 연습을 해봐. 그래야 마지막 단원 문장 삽입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전 문제 5개 있죠? 실전 문제 5개 풀어오실 때 답 찾는 것도 답 찾는 거지만 뭘 찾아보려고 해야 된다? 단절이 되는 단서를 찾아라. 왜?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못 나오는지에 대한 단서를. 알겠어?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못 나오는지에 대한 단서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봅시다.